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작심 3일이랬는데 그 3일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새해에 좋은 계획 세우셨는지요? 저는 좀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생각했는데 상상을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네요. 1년 후엔 조금 달라져 있어야 할 텐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정우사진 공방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내 사진 촬영을 하면서 피사체와 빛, 그러니까 조명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뒷배경을 까맣게 만드는 조명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촬영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촬영자가 본인의 컨셉에 맞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광고 사진이나 회사의 제품 사진 촬영을 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배경을 검게 만들기도 하고 희게 만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검게 하는 방법입니다. 새싹을 키워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을 모두 샀습니다. 오래전에 씨앗을 사놓은 것 같아요.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 겨울에 실천을 해봅니다. 씨앗 싹 틔우기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물에 불릴 때는 어두운 곳에 두어서 싹을 틔운 다음 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갈아줍니다. 겨울에 푸른색의 채소를 가까이 두고 본다는 것도 좋고 먼저 자라는 것들은 뽑아서 먹기도 합니다. 싱그러움으로 집안 가득 채워지는 느낌 상상이 가시나요? 대충 10가지 정도 각기 다른 병에 넣어 키웠는데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앗도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발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빛이 드는 거실에서 촬영을 합니다. 거실이 낮은 탁자 위에 새싹이 자라고 있는 병을 올려둡니다. 한낮이고 볕이 들어와서 충분히 촬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찍으면 왠지 작품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느낌도 나고 일상의 주변 환경을 찍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명은 특별한 사진을 촬영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요소 필요할 때 촬영자가 알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촬영에 쓰인 조명은 작은 손전등 2개, 그리고 카메라와 연동하여 쓸 수 있는 스트로브, 즉 카메라 후레쉬를 사용했습니다. 작은 손전등은 피사체의 뒷면에 둡니다. 피사체를 뒤에서 비춰주면 카메라와 정면이 되겠지요. 그렇게 촬영하면 역광이 됩니다. 이렇게 역광을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해보면 피사체의 뒤는 밝은 것에 비해 앞면은 어둡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를 사용했더니 유리병의 아래 부분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의 윗부분을 비출 수 있는 빛을 하나 더 사용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이 아니고 새싹이 그 빛을 막고 있으니 당연히 어둡겠지요. 이럴 때 앞쪽에 조명을 하나 더 둡니다. 카메라와 연동을 할 수 있는 카메라용 후레쉬를 사용합니다. 카메라용 후레쉬는 보통 카메라의 위쪽에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카메라의 앞부분, 즉 일정 거리만 비추게 됩니다. 이럴 때 동조기를 사용합니다. 동조기는 카메라와 후레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셔터를 누를 때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동조기를 쓰는 장점은 촬영자가 원하는 곳에 후레쉬를 두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카메라에 직접 장착을 해서 사용했을 때는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간격에 따라
빛의 영향이 있지만 동조기를 사용해서 쓰면 카메라와 후레쉬의 거리가 조금 떨어지거나 각도가 달라도 충분히 발광을 합니다. 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촬영을 합니다. 동조를 할 때는 카메라에 동조기 하나를 장착하고 후레쉬에 또 하나를 장착하여 두 개의 동조기 채널을 일치시키면 상호 수신이 됩니다. 후레쉬를 사용할 때의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를 합니다. 이 셔터 스피드를 기준으로 두고 더 짧게도 길게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꽃의 흔들림이나 떨어지는 물방울을 촬영할 때 응용합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정했다면 일단 처음 촬영을 해봅니다. 광량이 약한지 센지 테스트 샷을 촬영해 본 다음 광량을 줄이거나 조리개를 조절하여 촬영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광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후레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쉬워요. 저는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후레쉬는 매치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수동으로 세팅하고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사체에 조명을 주어 주변보다 더 밝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 상대적으로 주변은 어둡게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까만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야생화 촬영을 할 때 후레쉬를 사용하지 않고 흰꽃, 즉 예를 들자면 물매화를 찍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물매화의 꽃잎에 노출을 맞춰서 촬영하면 배경이 까맣게 촬영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인위적으로 피사체에 밝게 빛을 줘서 주변을 까맣게 만드는 촬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레쉬와 동조기에 건전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건전지를 쓰셔도 되지만 소모가 굉장히 빨리 되고 또 건전지가 다르면 후레쉬가 터지지 않습니다. 촬영하기 바쁜데 반응이 없는 후레쉬가 되면 쓸모없는 장비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를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후레쉬에 들어가는 건전지 4개와 동조기에 각각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촬영할 때 총 8개의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적어도 16개의 충전 건전지를 준비하고 항상 가득 충전을 해 놓아야 합니다. 같은 피사체를 가지고 다른 느낌이 들도록 촬영을 해봅니다. 탁자에 비치는 반영도 은은한 것이 예쁩니다. 반영을 찍어서 180도 회전을 하니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이 됩니다. 기껏 역광을 만들고 후레쉬 연동까지 시켜놨는데 달랑 한 장만 찍고 철수하기는 서운하니 렌즈도 바꿔서 촬영해보고 빛을 주었다 껐다 하면서 같지만 다른 표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후레쉬를 사용하는 팁을 몇 개 드리자면 야외에서 나무나 꽃 등을 촬영할 때 그늘이 되거나 역광이어서 조금 어둡게 촬영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멋진 배경을 뒤로 하고 모델이 섰는데 얼굴이 어둡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빗망울, 즉 보케 사진을 찍을 때 후레쉬를 동조시켜서 적당한 위치에 두고 촬영을 합니다. 이때는 빛의 위치와 빗망울의 크기까지도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슬을 촬영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한방눈이 올 때 눈송이를 부드럽고 커다랗게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야외로 촬영을 나갈 때는 짐이 많습니다. 가방이 항상 무겁습니다. 카메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2개의 다른 렌즈도 가져가야 하고 ND 필터도 필수로 가방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후레쉬까지 넣고 다니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가져갑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방의 무게를 초과하니까요.
그래도 꼭 쓰고 싶을 때가 있으면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빗망울을 만들어 준다던가 주변의 배경 정리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흔히 사용하는 후레쉬를 가지고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만 좋은 촬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용으로 사용하려고 사놓았던 작은 손전등도 훌륭한 후레쉬가 됩니다. 채소를 먹으려고 키웠는데 사진 촬영에 훌륭한 피사체가 되는 것처럼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냅니다. 춥지만 춥다고 촬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실제 촬영에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지루한 겨울을 지루할 짬이 없이 잘 건너가는 방법은 무언가에 몰두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이든 독서든 현재 지금의 이 상황이 나만을 위한 몰입을 하기에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고요히 그러나 격렬히 그 무언가를 위해 정진함을 추천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